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잘 하다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하고 기부도 막 하고 그러다가 불법 영업하는 집에 가가지고 그거 보셨어요? 뭐야? DP? 아, 나 그거는 네. 사람들이 너무 리얼하다라 그래서 못 보겠던데. 거기서 비현실적인 거는 정혜인 얼굴 말고는 없다 그러던데.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캐릭터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원래 유튜버예요. 근데 컨텐츠를 군인 브이로그 컨텐츠를 찍었는데 그게 너무 잘 찍다 보니까 감독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완전 심취해 있어서 그 사람의 이제 이야기로 나중에 풀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부캐가 요즘에 인기가 좀 많잖아요. 나도 부캐 만들고 싶어. 좋죠. 그러니까 이 부캐를 그래서 뭐를 만들어야 되냐 이제 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한 가지 모습으로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여기서 이렇게 멀쩡하게 막 얘기한다 막 그러면서 막 조금 있으면 에릭 에릭슨 막 이제 얘기 나오고 막 지난번에 프로이드 나오고 뇌에서 뭐가 나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나도 나야. 그리고 막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나지. 그런데 또 내가 또 다른 나가 있어요. 나는 하도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어떤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있는 척, 잘난 척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롤을 잘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러기 싫거든요. 그래서 동네에 다닐 때는 그냥 동네 아줌마 캐릭터로 다녀요. 그래서 어떤 상인들은 못 알아봐요. 내가 이제 일 끝나고 다 차렸고 이러고 딱 가면은 나는 그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해방감, 카타르시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부캐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리고 유재석 씨도 뭐 유느님 소리 들어가면서 막 너무 모든 걸 잘해. 막 완벽해. 자기가 유산슬로 활동을 하다 보면 노래도 잘 못하고 뭐든지 다 어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한번 살아보고 싶겠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니즈가 다 있어요. 사람들한테 합의가 된 포맷이 부캐? 그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건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정체성 하면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좀 연구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시고 그리고 유럽에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나는 누구의 성을 따라야 되냐는 거지.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정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름부터. 그래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누구든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크면서 점점 통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인생을 마감할 때쯤이면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정체성이 통합이 된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로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정체성이라고 해서 이제 통합이 된 정체성이 이제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평생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실 누군지 나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해보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천옥이가 더 맞을지, 유산슬이 더 맞을지, 내가 카피추가 더 맞을지. 뭐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여러 가지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갖다가 행위예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관된 모습을 굉장히 요구를 하거든요. 일관됐다는 건 뭐냐면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행동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강요한다는 거죠. 네가 선생이면 선생답게 행동해. 언제든지. 이런 게 이제 다 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잘 하다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하고 기부도 막 하고 그러다가 불법 영업하는 집에 가가지고 술을 먹었대. 그럼 이때까지 했던 것들은 다 가치가 없는 거고 뭐 나쁜 놈 이제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기부를 하는 나도 나고 그 불법에 몰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나도 나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강요하는 사회를 찾아보면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그냥 아예 이런 놀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런 어떤 그 일관된 모습, 그 역할에 맞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예술이 아니냐까지 나는 봐. 까지 봐. 나도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 대학 교수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그런 선생님 그런 건 아니거든. 막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느 순간 너무 답답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밤이 되면 부캐로 태어나서 이제 밤에 피는 장미지. 낮에는 진짜 나 그 100점 맞는 교수야. 100점 맞는 교수인데 막 밤에는 이태원 클럽 같은 데 가는데 그냥 일반 클럽 안 가. 그 게이들 가고 막 그런 클럽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이게 게이들 앉아가지고 어린 게이들 그 담배 피고 있으면 앉아가지고 야 나도 한 잔 하나 줘봐라. 막 그런 담배도 못 펴. 근데 줘봐라. 그러고 앉아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사람들 와갖고 막 그 부킹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갖고는 유학생이라고 뻥치고 어차피 깜깜해서 안 보여. 자. 그러니까. 유학생이라고 뻥치고 막 부킹하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오게 되면 도망가야지. 왜냐면 그 말투 자체가 좀 약간 선생 말투가 이제 나니까 그러면 들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재미를 느꼈어요. 뭐 그렇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 않나?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걸 하는 사람들의 것들을 우리가 대신 이제 대리만족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나는 그 카푸어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나는 약간 부캐놀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내가 벤치에 앉아 있으면 벤츠를 타는 사람의 부캐릭터 이제 하는 거고 그 여자들도 막 명품 뭐 막 들고 성형하고 그러면 뭐 자기가 약간 재벌집 막내딸 정도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 정도는 사실은 뭐 그 바람직하고 건강한 건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용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것에 정말 너무 심취한다거나 아니면은 본캐를 이제 그러면 이제 부정을 하는 단계가 와요. 이게 그럼 헬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 다중이라고 얘기하는 다중인격 장애가 사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놀아야 돼. 적당히 들어왔다 적당히 빠져야지. 거기에 너무 심취하면 안 돼. 그럼 병 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건 뭐냐면 현실에 대한 자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포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린 경우에 이제 그 되는 거죠. 보통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사고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본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실제로 믿고 살아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거짓말 많이 하는 리플리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사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라고 믿는다? 어느 순간순간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본캐보다 부캐가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리플리 증후군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좀 병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리더십에 있어서 탁월함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양극단의 그런 다른 성격을 한 사람이 다 가지는 걸 갖다가 이제 탁월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긴 것도 보고 그러니까 그 롱텀 비전도 가지고 오늘 하루에 스케줄도 딱딱딱딱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향성도 있어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혼자 들어 앉아서 할 때 외롭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탁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배우로 해서 막 끼를 막 이렇게 분출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조용히 앉아서 막 시를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된다 그러면 그 사람 탁월한 인간이지. 그게 탁월한 인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말한 해리 뭐 이런 거는 뭔가를 하나를 못 받아들인 거, 하나는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의 거를 거부를 하게 되면 이제 병이 되는 거고, 그냥 이걸 갖다가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적당히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거를 그 일관된 모습을 강요하기 때문에 부캐라는 이름을 붙여서 허락을 받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부캐를 꿈꾼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다. 그래서 아까 말한 탁월함일 수도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반전 있는 여자. 그런 거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동경, 로망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좀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온앤오프가 딱 그거잖아요. 그 온앤오프가 이 사람이 활동하는 뭐 만들어진 캐릭터, 그리고 본캐가 이제 나오는 거지. 근데 거기서 온도차가 많이 안 나면 재미없잖아. 사실 저희 회사 다닐 때 가면 쓰고 간다고 말하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부캐로 나갔다가 그렇죠. 친구들 만나고 집에 들어오는 본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동시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다루게 되면 에너지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속이던 남을 속이던. 그런데 여기서는 걔는 속인다라고 하고 하니까 실제로 속이는 게 아닌 거잖아요. 보는 사람들도 속이는 걸 알고서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아닌 모습으로 나는 직장인 누구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두 가지를 그 매니지하는 데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사실은 들어가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본캐를 사실은 쉐이핑하는 게 아까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그런 본캐를 쉐이핑을 잘 하고 부캐는 부산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부캐를 또 본캐에 잘 통합을 하기도 하죠. 결국에는 그거를 뭐 우리가 한 60 정도 됐을 때는 통합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부캐가 어려워. 이게 이렇게 어렵게 얘기 나올 줄 몰랐지. 막 부캐 던져주면은 뭐 그냥 뭐 이런 거나 나올 줄 알았지. 근데 막 정체성 나오고 막 통합 얘기 나오고. 공부한 유튜브만 보면서 아, 이 캐릭터 재밌네 이런 거 있었는데. 그렇지. 그 재밌는 게 있잖아요.